안녕하세요. 행복한 일 연구소의 문강분입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말 굉장히 낯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워딩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용어로 채택이 돼서 이번에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으로 법안 통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제76조의 2가 신설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라는 그러한 조문 이름이 설정돼 있고 주체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직장에서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그러한 직장 괴롭힘 행위를 사용자와 다른 어떤 근로자들이 다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법률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제 하나하나 좀 보게 되면 일단 행위 주체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이고요. 이게 이제 그 성희롱법을 보면 사업주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 법에서는 사용자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다라는 것이 일단 하나의 요건이고요. 또 and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하고 and 다른 근로자에게 이 얘기는 고객이나 뭐 외부 그러한 이 근로기준법 자체는 근로자 간에 또는 사업장 내부의 고용관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에게 결과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라고 해서 신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정신적 고통, 그 다음에 정서적 고통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정신적 고통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우울증 에피소드나 뭐 적응장애 뭐 이렇게 진단서까지 받지 않더라도 정서적 고통,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도 넓게 그 직장 괴롭힘의 결과로서 설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또는 그러니까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해서 여태까지의 어떤 그런 업무 환경이라는 것은 성희롱에서도 나왔던 개념인데요. 업무 환경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해서 어떤 고통이나 업무 환경 악화를 결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시는 아마 그 회사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을 겁니다. 모든 워딩이 다 주관적이고 굉장히 변수가 많고 특히 이 중에서 제가 파워포인트로 좀 정리를 해놓은 걸 보면 직장에서의 관계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법에서 처음 나오는 얘기입니다. 관계가 뭐냐. 그래서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관계를 이용하는데 이것이 우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평등한 동료 간의 관계보다는 어떤 우위에 있는 것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위가 우위인 것은 당연한데 관계가 우위인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통상적으로는 다수인 사람이 소수에 대해서는 관계적 우위가 있겠죠. 나이가 좀 많은 분이 적은 분한테 하면 관계적 우위가 있겠죠. 지위가 높지 않더라도 이 관계가 다수가 소수 또는 사회적으로 통념상 관계에 있어서 뭔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관계들은 모두 포함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교 출신이 많은 상태에서 소수 학교 출신 이런 부분들도 관계에서의 우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우위를 근데 이용해야 되는 것이죠. 우위가 있다고 바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우위가 이용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남용될 때를 의미할 겁니다. and 그렇다면 이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그것이 괴롭힘이냐? 여기에 하나의 요건을 더 부과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 입안자들이 사용자의 업무 지휘권, 지휘명령권, 인사권에 대해서 일정하게는 그 적정한 범위를 설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는데요. 일단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 내라면 앞에 있는 우위가 이용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지 않겠다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 이제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그 구체적으로 바로 이어서 금기법 36조의 3을 다시 그 신설을 해서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의 조치 의무라는 제목으로 입법을 하였습니다. 크게 시간적으로는 두 가지 상황을 예정할 수가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 지금 그 모 부장이 나를 너무 괴롭혀서 힘들어서 우울증이 걸렸어요. 라고 하면 이제 사용자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태까지라면 진단서 떼어봐. 그리고 만약에 폭행이 있었다. 누가 나를 때렸어요. 라고 하면 사실 그런 문제들이 우리 취업규칙상의 횡령이나 뭐 기타 우리의 업무 지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거나 본인이 감내해야 될 문제로 보았다면 이 법에서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라고 제1항에서 그 기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성희롱법하고 유사하지만 이 누구든지라는 것이 지금 이 법이 성희롱과 관련된 법률도 굉장히 최근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법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유사하게 이 전체 챕터는 매우 유사하게 성희롱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도입이 되었는데요. 누구든지는 누구냐?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지나갔던 사람이 될 수 있겠고, 사업장 내에 있는 동료가 될 수도 있겠고,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하가 될 수도 있고,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열어뒀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제2항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이 두 가지 요건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라는 것이 뭐 1시간이든 2시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직장 내 성희롱에서도 이 부분이 도입되면서 상당히 조사 의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 매우 높아져서 인사 담당자들이나 회사에 큰 책임을 주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 괴롭힘법에서는 또 이 부분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거나 인지하는 즉시 조사를 개시해야 될 의무를 사용자한테 부여하고 그런데 이제 이때 신고를 받았을 때 사실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신고인이 있을 거고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있을 겁니다. 아직 피해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고 이것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또 이 사람들이 익명으로 했는지 어떤지 이러한 워딩으로 본다면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니까요. 누구를 따지지 않고 시작을 해야 되고요. 피해 근로자 또는 피해 주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확인이 되기 전 단계에서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적절한 조치를 하라라는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적절한 조치 예시로서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이라고 해서 일단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서도 이 괴롭힘으로부터 일단 탈출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처리할 때 상당한 그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발생이라는 이벤트가 직장 괴롭힘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그 문제가 위법행위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신고를 하거나 처리하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면 이번 법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라고 누구든 신고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인지하면 그 인지의 내용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부서에서 팀장님한테 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하면 사실은 회사의 그런 책임을 가진 책임자가 인지한 걸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인지 이후에 바로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면 조사하는 건 언제 하느냐, 며칠 동안 하는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지체 없이 조사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적절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적절한 조치 의무의 내용은 적어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그러한 보호 조치와 유사한 내용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 확인, 직장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렇게 신고를 누구한테나 받으면 즉시 게시할 수 있도록 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조치 의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크게 볼 수가 있는데 그 76조의 3의 4항에서는 피해자 요청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조치는 피해자가 요청 시입니다. 그 내용은 근무 장소의 변경이나 배치 전환이나 유급 휴가의 명령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치가 예를 들면 피해 근로자가 나 괜찮아라고 한다면 뭐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근로자가 요청할 때 적절한 조치 의무가 발생한다. 굉장히 피해자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위자 징계 의무 등을 이제 규율하고 있어요. 사실 확인 후에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 의무입니다. 여기 보시면 적절한 조치 의무와 필요한 조치 의무가 워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아마 적절한 건 무엇이고 필요한 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활발하게 벌어질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때 예시를 한 걸 보면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근데 다시 한번 요 76조의 3의 5항인데요. 징계 등의 조치 전에는 피해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 워딩이 이제 성희롱 피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징계를 예를 들면 경고를 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해고를 해달라고 한다면 해고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그래서 보통의 이제 징벌의 경우에는 징벌을 하는 주체가 엄격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징벌을 하는 것인데 이 직장 내 괴롭힘의 조치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서 조치를 하라는 그 징계를 하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법률 원칙하고는 사실은 반드시 부합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여태까지의 어떤 그 징계 관행이라든지 조사 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 법이 을 잘 이해하고 그 이행하기가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힘들 수 있는 측면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 과정에 거쳐서 피해자나 그 신고자, 피해 근로자 또는 피해자 등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76조의 3의 마지막 제6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유의할 것은 뭐냐 하면 다른 부분들은 지금 벌칙 규정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아마 일부에서는 여기서 예방 의무라든지 뭐 그 징계를 안 했을 때의 일정한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희롱 관련 법률보다 어떤 그 강제하는 그런 정도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과태료 규정도 없고 벌칙 규정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서 지금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제6항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목적이 이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이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제하는 데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형벌로서 다스리는 그러한 측면에서
규율하고 있는 반면에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말라라는 선언적 내용과 거기에 따른 조사 절차나 적절한 조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은 모두 사용자에게 자율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규범을 형성해서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구성원들과의 합의를 거쳐서 그러한 행위 규범들을 설정시켜 나가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실은 제가 고용노동부 연구 용역에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기재하자라는 것인데 그 부분이 이번 법에 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그 직장 괴롭힘에 대한 연구 용역에서 주장했던 부분은 통합적 규율이 필요하다. 근로자 피해자 구제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자율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보고서의 내용이 뭐 나름 이런 식으로 반영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취업규칙 기재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장 괴롭힘, 어떤 직장에서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떠한 괴롭힘이 발생할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복잡하고 또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법률 규정으로 일일이 강제하기보다는 그 회사의 산업이라든지 인적 특성이라든지 여태까지 어떤 그 회사의 문화를 모두 스스로 판단하고 거기에 구성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취업규칙 같은 경우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작성을 해야 되고 그것을 변경하거나 그 불이익 변경할 경우에는 또 의견 청취나 동의를 근로적 과반수에게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이라는 것 자체가 근로자들의 어떠한 그 동의 또는 의견을 들어서 담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고 실제로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징계나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자율규범이 법원이라든지 노동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 그러한 제3의 기관에서 효력을 높이 인정하고 있는 그런 그 법 질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의 예방 조치와 기타 적절한 조치, 여기서 법에서 말하고 있는 조치, 확정되지 않은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취업규칙에서 기재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입법이어서 저로서는 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지만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입법화되었다라고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지옥 같은 일터가 아니라 행복한 일터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로 가는 아주 중요한 입법이 크게 우리한테 페널티를 주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입법안이 제정이 되었다라고 판단합니다.